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탁입니다. 자, 기사가 있는데 하나 같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그리고 우려하고 계시는 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기사 파이낸셜 뉴스 송재경 기자님 기사인데요. 어, 제목이 연준 기준금리 2024년에도 4% 이상 고공행진 지속.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봐야겠죠. 자, 현재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금리 변화 차트입니다. 아, 좀 크게 보시면은 자, 이제 2004년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그다음에 쭉 내렸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올렸다가 코비드 터지고 다시 0이 됐고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더 이렇게 위로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금리가 2.5. 이번에 이제 50bp만 올려도 3%가 되죠. 만약에 75bp 올리면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있고 또 내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내년에 여기서 조금만 더 뭐 이번에 1% 올린다 그럼 3.5가 되고 바로 그럼 뭐 4% 뚫는 것은 일도 아니죠. 자, 현재 지금 상태고요. 이렇게 좀 차트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은 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팩트는 알고 간다. 대신에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감정적인 매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고요. 너무 낙관도 나쁘고 너무 공포로 가도 나빠요. 그 이유는 뭐냐?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 어떤 경제적인 전망에 대한 예상, 이것도 그러니까 주가를 예상하는 거, 차트를 보면서 주가 예상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전망을 놓고 예상하는 거, 이것 둘 다 예상 매매죠. 예상 매매라는 것은 예상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주식 매매 하시면서 뭐 전혀 예상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어찌 됐건 예상을 잘 하시는 분이 예상을 하셔야지 그게 본인의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매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예상을 하면서 하는 매매가 있고 그냥 주가의 추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 그런 거대로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매매는 예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책 있죠. 나는 250만 불을 벌었다. 예. 그 니콜라스 다비스.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사례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과거 사례에서도 2008년도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다들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낙관적인 예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예상을 다 빗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상이 빗나가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이제 어렵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어떤 전망이 한쪽으로 좀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걸 좀 정말 좀
뭐랄까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다비스의 이 추세로는 좀 추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팩트는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좀 앞으로 물가가 좀 고공행진, 이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정도 수준이 물가의 리미트, 가장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좀 이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이런 기사들은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에 푹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알고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된다. 그래서 응답한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어, 이제 물가 행진, 물가 고공행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가운데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 이거는 떨어졌지만 이 PCE 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응답한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약 30%는 나아가 그 1년 뒤인 2024년 말에도 근원 PC 물가지수가 3%를 웃돌 것으로 비관했다. 예. 그러니까 근원 PC 물가지수, 이거죠.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거, 이것은 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재밌는 이야기는 또 연준이 신뢰 위기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UC 버클리의 존 스테이션 교수는 연준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인플레이션이 하강하기 시작할 것을 기대해 왔지만 거듭거듭 실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응답자 70%가 2024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 저도 이 의견에는 약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는 뭐 그냥 이대로 이렇게 돼버렸고, 내년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계속 지속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좀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물가가 저는 지금이 거의 최고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쪽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어 그러니까 응답자의 68%가 2024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아, 벌써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앞서 나가는 것이고, 기준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정점 찍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리는 뭐 이게 살짝씩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빠른 금리 인하는 내년 당장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금리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아주 소폭 이렇게 살짝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보면 이렇게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리 내년도에 이제 금리는 정점을 찍고 물가도 정점을 찍고, 그러면 나스닥은 이제 바닥론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은 내년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버티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어, 좀 각오를 다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경기 침체, 올해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올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내년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선언. 이게 전미경제연구소 MBER 내년에 경기 침체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다. 저는 이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어,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것은 팬데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이제 움직였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런 기관에서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게 되면 충격을 줄 것이고 그럼 충격을 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거기가 팬데믹 때처럼 아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기회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좀 알고 알아두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실업률 있죠. 자, 미국의 실업률이 5% 6%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건 심각한 거예요. 현재 미국 실업률은 3.7%인데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여지고 또 수많은 가게들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채용 광고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해도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라고 3.7%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실업률이 이제 5, 6%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뭐 창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뭐 어려움을 겪고 혹은 일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침체 바닥에서 실업률이 5, 6%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5, 6%면은 약간 이거는 좀 심각한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아주 뭐 괜찮은 단계이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 중에 경기 침체 선언이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를 이렇게 나스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매수를 딱 노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참고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다 발표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어떤 지수 같은 게 뭐 지표 발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뭐 여기서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선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네요. 어, 이것은 아마 이제 올 지금 10월, 11월, 12월 해서 올해 이제 10월하고 11월, 12월 해서 이 석 달 동안 연말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좀 상당히 장기화되는 국면에 가고 있죠. 음, 저는 내년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또 어, 빨리 끝날지는 지금 미지수예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 경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제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셨겠지만 항상 이제 깜짝 뭐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깜짝스럽게. 음,
그래서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길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11월에 이제 미국의 그 선거가 있고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그 이번에 연말과 내년 연시에 또 내년에는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작이 또 되죠. 경선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변화의 지금 시점에 놓여 있다. 또 증시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사들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 해안을 발휘하셔서 매매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조정을 견디고 넘어가는 것은 쉽진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각오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